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갑자월 갑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할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갑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갑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갑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재련소나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갑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갑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정사 뭐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월에 간목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면서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립목인 간목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참나무라든가 소나무와 같은 굉장히 크고 굵고 굵직굵직하면서 위로 쭉쭉 뻗는 큰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아니라 경금으로 작벌해서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 즉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가을의 나무, 가을의 간목 또는 겨울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성장을 이미 멈추고 동면에 들어간 나무이기 때문에 가을의 간목이라든가 겨울의 간목은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동설한이면서 한기가 12달 중에서 가장 극심한 시절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로서 조후해 주어야지만 얘를 경금을 쓰든 또는 다른 용신을 쓰든 간에 일단은 화는 있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간목이 얼지 않는다.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의 역할을 하지만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만 많아지게 되면 수가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나무를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에는 어느 일간이든 간에 윤하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병화는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자월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간목이 기운이 땅속으로 뿌리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기를 갖다가 겉으로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병화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 간목의 수기를 겉으로 끌어내주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줘야 되면서 경금으로서는 간목을 벽갑에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정화를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유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얻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되면서 지지로 사화라든가 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조후해 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물론 이제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화, 경금, 병화 모두 천간에 투출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경금, 정화를 위주로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지지로 뭐 오화라든가 또는 지지로 사화 등이 있으면 굳이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주의 국세는 갖출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라고 하는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천간으로 개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거나 또는 천간으로 임수, 임계수 같은 인성이 투출을 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써야 되는 또는 희신 길신으로 써야 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임수 또는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면 안 된다. 특히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해자축월의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즉 천하가 다 결빙되고 얼게 돼서 남극대륙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 만약에 자월의 임수 개수가 투출해서 수가 너무 많아진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트로서 수를 갖다가 토극수에서 제거시켜 주면서 병화로서 다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자월의 간목은 병화, 정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용신으로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격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격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등등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판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간이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인 간목과 음목인 을목이 있겠는데 오늘은 간목, 양목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월지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 자월이죠. 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채양, 용, 음이라고 했습니다. 뜻은 몸체는 양인데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 임수와 개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10일, 20일, 30일, 10일, 20일에서 합이 자월 30일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용신이라든가 격국을 취용할 때 임수는 쓰지 않는다. 그냥 자에는 임수는 없다 생각하시고요. 자는 개수만 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임수는 양수가 되고 개수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자는 몸체는 양이지만 그 안에 본기가 음수인 개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을 음으로 쓰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음의 양목이 음수를 받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관계, 수생목이 관계, 수가 월지에 있는 수가 일간 간목을 생하죠. 그래서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하자라고 표현을 하고, 생하자는 육친으로는 인성이 되죠.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이 될 수도 있죠. 음대 양. 예를 들면은 을목일간이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음대양으로서 이것도 정인격,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도 정인격이 됩니다. 이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이 아니라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음,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자월은 수도왕하고 수가 일간 간목을 생하기 때문에 뭐 간목도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자월은 동절,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는 얼게 되죠. 결빙되게 됩니다. 결빙이 되게 되면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물은 목을 생할 수 있지만 얼음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음은 마치 금과 같아서 목을 갖다가 해치게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물은 주면은 녹아있는 물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양분으로 쓸 수 있지만 얼음은 갖다 주게 되면 나무가 얼어 죽거나 얼음 같은 거 막 던져봐요. 그러면 얼음으로 인해서 목이 상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월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화가 있어줘야 됩니다. 물론 정화도 해당이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조후를 하는 화는 병화인데, 병화가 있으면은 물이 자월, 해자축월에 물이 얼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고, 물이 얼지 않아야 수생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이 다시 화를 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단 병화를 얻었을 때 화 자체가 약하니까 지루, 인사, 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 특히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했죠. 큰 나무와 같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용도. 이 간목의 용도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의 간목은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정화도 같이 있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작벌해서 기물로 만들 수 있다. 이 자월, 해월, 해자축월에 간목이 경금을 봐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을 만들 때 일간 간목이 신왕하면 신왕할수록 큰 제목을 만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큰 나무를 베어야지 큰 범선, 큰 궁궐이라든가 큰 사찰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왕해질수록, 그 다음에 경금도 왕해야죠.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칠살 경금도 왕하게 되면 신왕살고 유제라고 하죠. 신왕살고 유제가 되게 되면은 출유계라고 썼죠. 이거는 신왕살고 유제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나가서는 큰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큰 재상이 된다. 장입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가서는 큰 명장이 되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도왕하고 칠살도왕하고 그 칠살을 내가 통제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좋은 국세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정관과 평관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정관은 좋은 것, 평관은 나쁜 것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평관도 잘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관을 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큰 국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연간을 보게 되면은 연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정인격이지만은 수가 왕한 계절, 겨울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온이 크게, 그냥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면 전달하는 의미가 지금까지 좀 크게, 엄청 크게 하강한다, 더욱더 한습해진다, 더욱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양해를 얻었고,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건 녹을 얻었습니다. 갑인일주죠. 일간이 자월에 엄청나게 왕이죠. 수생목해서 완전히 수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월간에도 이렇게 간목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인중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신은 가지고 있다. 조구할 수 있는 불신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일간 이렇게 왕하면 경금으로서 잡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는데, 그 경금도 목이 이렇게 왕하면 그 경금도 당연히 세력을 크게 얻는 것이 필요하고, 너무 일간이 왕할 때는 오히려 경금을 못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식상인 화로서 뭘 한다?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에 간목 태어났고요. 개수 투출되어 있어서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했는데, 목이 이렇게 인묘에 뿌리를 둔 간목이 다시 투출을 하고 일간 자체가 수목으로만 구조되어 있으니 굉장히 자월의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경금이 있어서 작벌해서 제목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으련만 생시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뿌리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생각해 보시면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양상격이죠. 양상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두 가지 오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 오행 뭐예요? 수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 인중병화 있지 않습니까? 인목은 물론 암장된 병화가 있지만 그래도 인목 자체는 목으로 보는 것이지 인목을 화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에 삼상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상격은 뭐가 어떤 것? 세 가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겠죠. 예를 들면은 병인시가 되면 이거는 삼상격이 될 겁니다. 양상격, 삼상격 특수하니까 좋다? 아니죠. 너무 어떠한 작은 몇 개 안 되는 오행으로만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면 오히려 중화 이루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갑자시를 봤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월에 자수를 얻었고요. 목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분들 요거는 이제 곡직인수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월이 있기 때문에 곡직인수격이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를 얻고, 어차피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수의 개수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갑자시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인목을 받고 금은 없으면 차라리 이렇게 목이 왕하면 금을 얻는 것보다는 화를 얻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목왕금결이라고 해서 목이 너무 왕한데 금이 있으면 오히려 왕목이 금을 갖다가 금이 오히려 문드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뿌리 없는 금이 있게 되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목이 금을 갖다가 조금 뭐라 그럴까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병화가 인 두 개의 뿌리를 둘 수 있죠. 통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목의 생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병화도 나쁘지 않죠. 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럼 운은 목화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이거는 운은 금수운이 좋습니다만은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운이 금수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남자로 태어나야 되냐. 물론 여자도 금수운이 신유금이 이때 오죠. 75세, 85세. 이건 노년에 오는 거니까 크게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25세 때, 35세 때, 40 전까지 경신신유대원에 금운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묘유충이 되고요. 물론 신자합도 될 수 있겠지만 인신충도 되기 때문에 20년간 묘유충, 인신충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수운이 좋을 것 같지만은 썩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아들은 조금 한번 좀 태기를 할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목이 강하죠. 요거는 좀 군비쟁제 될 수 있어요. 군비쟁제가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호씨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자, 오화도 얻었습니다. 임중병화도 얻었죠. 천간에 투출된 병화정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암장된 인중병화, 암장된 오중병화를 얻었고, 경금까지 얻었으면 갖출 거는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 경금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고, 만약에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운이 금운 갔으면 금운 가게 되면 좋게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신대운, 신유대운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득이하게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 자에 뿌리를 둔 개수가 투출돼 있다 하더라도 목화가 세력, 이거 인호 화곡도 하죠. 그러면 오히려 목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씨가 좋을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대운이라든가 이것까지 놓고 보게 되면 경호씨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신시는 여러분들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용납할 생신 아닌 것 같고요. 개유씨가 된다라고 보면, 수가 왕할 때 개수 2개, 유군까지 있으니까 이거 수가 너무 왕해서 한습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운을 같이 보게 되면 남자는 좀 안 좋을 겁니다. 묘유충, 인신충에다가 다시 금수대운 때 요거 수가 2개 투출하면 한습이 가중되죠. 그러나 여자인 경우에는 을족대운만 조금 화가 부족하죠. 그래도 인중병화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중병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목화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자인 경우에는 개유씨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거 남자로 태어났을 때 경신대운, 신유대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이게 분분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남자로 태어날 때 신유대운, 경신대운, 임술대운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좀 대운을 잘 살펴보고 택일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마 동지일 겁니다. 동지. 자, 동지 제가 동지 하면서 음이 극게 이른다 했죠. 극 즉 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짓날이 음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데, 동지가 지나면서 일양이 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양.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이 동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걸 동지세수설이라고 합니다. 동지세수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지세수설을 주장하는 이론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해가 바뀌는 것은 뭐다?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데, 입춘 세수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제가 봤을 때 입춘 세수설이 타당하고요. 물론 일양이 시생하는 것, 동지임은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부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인 일양이 시생하는 건 동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지이기 때문에 제가 요건 부연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